아우디의 첫 번째 순수 전기차 이트론. 제가 이 차를 시승하면서 가장 먼저 체크했던 것은 바로 이 사이드 카메라입니다. 정식 명칭은 버추얼 미러라고 하던데 이 요상한 물건을 처음 봤을 때 실제 어느 정도의 체감이 되는지 되게 궁금했거든요. 우리가 현재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그 거울로 된 사이드 미러는 그 사물이 보이는 것보다 가까이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근데 이 이트론의 버추얼 카메라는 그 반대로 사물이 보이는 것보다 좀 멀리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제가 이 차를 실제로 주행해 보면서 이 버추얼 미러가 어느 정도 거리감이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봤더니 화면상에는 차가 굉장히 크게 보이니까 그만큼 가깝게 있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또 고개를 돌려서 한번 확인을 해보면 막상 화면에 보이는 것보다는 조금 더 멀리 있더라고요, 실제로는. 그래서 이제 어떤 그 거리감이 좀 없다 보니까 완전 그 초보 운전대로 돌아가서 이제 끼어들기도 못하고 이제 한동안은 적응을 못했었는데, 아무튼 우리가 현재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그 거울로 된 사이드 미러하고는 느낌이 좀 반대이기 때문에 적응하는 데는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화면이 LED여서 약간 그 작은 그 TV를 보는 듯한 느낌도 들고 또 새로운 문물이고 또 그러다 보니까 흥미롭기는 한데 막상 실제로 사용해 보니까 적응하려면 좀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금방 적응될 것 같진 않네요. 그리고 이제 이 사이드 미러 같은 경우는 접을 수도 있는데 수동으로 이제 접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실제 차폭 대비 이 사이드 카메라가 많이 돌출되지는 않기 때문에 주차하시고 나서 굳이 접어놓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싼 차에서 딱 내렸는데 이 사이드 미러를 손으로 이렇게 양쪽 다 접는 것도 또 모양 또 빠지고요. 네, 승차감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 이 이트론은 기본적으로 에어 서스펜션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굳이 뭐 승차감이 좋다고 언급할 필요조차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 에어 서스가 장착된 그 차량을 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일반 그 유압식 쇼크 서버가 달린 그 차량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되게 편안한 승차감을 느낄 수가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이제 또 아우디 특유의 그 콰트로 시스템이 더해져서 시내나 뭐 장거리 주행 둘 다 두 경우에서 전부 승차감이 좋고 굉장히 편안하고 장시간 주행한다고 해도 피로감이 굉장히 덜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더 길게 이야기할 것도 없이 승차감에 있어서 뭐 에어서스가 장착이 됐다 그러면 이제 뭐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퍼포먼스 같은 경우는 이트론의 경우는 기본적으로는 350마력 정도 되는데 이제 부스트 모드가 또 있어요. 또 부스트 모드일 때는 한 50마력 정도가 추가돼서 400마력이 조금 넘어가는 정도로 이제 상승을 하는데, 부스트 모드 했을 때 50마력 정도만 추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뭔가 막 엄청나게 드라마틱한 변화까지 느껴지진 않지만 확연하게 이제 일반 모드일 때보다는 좀 더 가속감이 더 느껴지는 것은 사실이고, 근데 그 비슷한 덩치의 그 테슬라 모델 X와 비교해 보면은 상당히 좀 많이 느리죠. 일단 기본적으로 스펙 자체가 차이가 많이 나서 당연히 느릴 수밖에 없는데, 이 구동 방식의 차이까지 있다 보니까 체감상 그 테슬라 모델 X하고는 이제 비교 불가가 되겠습니다. 그 테슬라의 경우는 마치 그 모터하고 그 휠이 이제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그 느껴질 정도로 악셀레이터를 밟자마자 즉각적으로 이제 튀어나가기 때문에 실제 출력보다 훨씬 더 빠르게 느껴지는 반면, 이 이트론은 밟으면 이제 즉각적으로 튀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모터와 휠 중간에 그 트랜스미션이 끼어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타고 있는 그 내연기관과 같은 거의 동일한 느낌을 이제 주기 때문에 약간 악셀레이터를 밟는다고 해도 살짝 반박자 느리게 튀어나가는 그런 세팅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전기차 특유의 어떤 그 즉각적인 그 무브먼트가 아니라 기존 우리가 타고 있는 내연기관처럼 움직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리하자면 기본 스펙도 낮고 세팅 자체도 이제 테슬라와는 완전 다르기 때문에 체감상으로도 그렇고 실제로도 그렇고 퍼포먼스, 소위 말하는 직발에 있어서는 차이가 좀 많이 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총 주행 가는 거리가 이제 지금 보면은 261km인데 네. 이렇게 다 못 하잖아요. 100% 하면은 이제 320km인가? 이렇게 되고. 근데 이게 최대한 정확한 그거래요, 저희가. 아, 그래요? 네, 아, 확 줄어들거나 그러는 게 아니고. 아, 그래요? 네, 많이 정확하고. 그렇구나. 테슬라는 그렇게 막 정확하진 않던데, 보니까. 그럼 여기에 이제 260 나오면 거의 260 타는 거라는 거죠? 그렇죠. 확 줄어들고 막 다른 브랜드들은 막 그렇다고. 막 네, 그러는데. 조금 그 편차가 있어요. 네. 네, 실제로 주행한 거 따져보면은 이제 실 주행거리 테스트를 저기 어디야 북유럽 어디에서 했대요. 막 전기차들 막 한 10몇 대 해가지고. 네네네네. 근데 가장 정확하게 나온 게 이트론이랑 우리나라 코나? 아, 코나. 네. 그 두 개가 네. 1, 2위. 코나도 좋네. 일단 거리 오래 가는 걸 재는 게 아니라 네, 실제 네, 이제 주행거리가 공인받은 얼마나 거랑 그 실제 주행거랑 일치하는지 그걸 테스트. 계기판에 뜨는 거랑 이제 편차를 테스트했을 때 네. 그 이트론하고 코나가 제일 정확하게. 그러니까 그것도 일부러 이제 북유럽에 추울 때 겨울에 아. 겨울에 이제 배터리 그게 이제 좀 효율이 떨어지니까. 그러면은 이 260에서 300km가 완충됐을 때 300km 탈 수 있는 거면은 괜찮네요. 사실 그 네. 테슬라가 한 400 정도 되잖아요, 그게. 그렇죠. 근데 실제로는 뭐 거의 비슷할 것 같아요. 400 안 되는데 얘가 만약에 완충했을 때 300이 진짜로 갈 수 있으면은 네. 서울 시내에서 출퇴근하는 사람들은 한 2, 3일 타겠네요, 그럼. 그렇죠. 매일 충전 안 해도. 사실 근데 조금, 그러니까 테슬라보다 한 주행 가는 거리가 이제 100km가 적다라는 게 이제 단점이긴 한데, 막상 서울 경기권에서 네. 그렇게 탈만한 뭐 그렇게 거리가 안 되니까. 네, 체감은 안 날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퍼포먼스가 이제 테슬라가 정말 압도한다고 한다면 그 실내나 실외 어떤 뭐 디자인을 일단 뭐 제쳐두고 뭐 그 만듦새나 재질 뭐 이런 어떤 퀄리티 완성도는 그 이트론의 이제 압승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독일의 이제 그 3대 완성차 브랜드의 그 어떤 그 위엄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위엄이 이제 그대로 드러나는 부분이 바로 이런 어떤 만듦새나 완성도인데, 재질이나 이런 완성도 면에서는 비교 불가할 정도로 이제 이트론에 손을 들어주고 싶습니다. 네, 이트론의 정숙성, 그 주행 시에 이제 외부 소음 유입은 상당히 적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정숙성이 굉장히 좋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 사실 이 이트론 자체가 이미 상급 그 모델을 그 베이스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정숙성은 뭐 좋을 수밖에 없겠죠. 특히 이제 외부 소음 차단 능력이 되게 좋더라고요. 상대적으로 그 외부에서 들어오는 소음 차단 능력이 좋다 보니까 역으로 이제 그 모터 소리가 좀 크게 들리는 것이 약간 그 단점 아닌 단점이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런 프로모션 가격 이거는 다 공개가 된 거예요? 네. 고객들한테? 그렇죠. 그리고 정부에서 보조금 나오는 건가? 그러니까 보조금이 어떻게 돼요?
그게 이제 지자체별로 이제 뭐 사이트 들어가가지고 뭐 현황을 본 다음에 거기서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걸 원래 그게 맞는데 그게 올해까지 안 된다고 했나 그래서 이 차가. 그래서 그 지원금만큼 아우디 코리아에서 할인으로 프로모션 해준다. 네, 아직은 보조금이 지금 되는 건 아니네요, 그럼. 그렇죠. 대신 이제 차량가 할인을 이제 그만큼 해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하면은 9,100이에요. 기본 프로모션을 적용하면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재고면 트레인 하면은 이제 뭐 8,000대로 떨어진다. 이거 한번 밟아봐도 돼요? 아유, 얼마나 좀 밟아줘.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트론의 경우는 이제 프로모션을 막 받게 되면 가격이 확 내려가서 그 모델 X와는 이제 가격 차이가 좀 많이 벌어지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제 거의 큰 거 한 장 정도 줘야 되는 전기차는 지금 현재 이제 이트론하고 그 모델 X나 S 밖에 없기 때문에 그 두 차종을 자꾸 비교할 수밖에 없는데 뭐 여러분들 인터넷에서 많이 보셨다시피 정말 품질 면에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그게 끊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테슬라가 계속 팔리고 그 차를 사람들이 계속 타는 이유는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 세상이 아닌 저 세상 퍼포먼스를 느끼게 해주는 것도 굉장히 좀 매력적이고 뭔가 또 이제 오너에게 새로운 그 세상을 선보여주고 맛볼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것들이 이제 테슬라의 매력인 것 같은데 그에 반해서 그 버추얼 미러 말고는 딱히 뭐 신선하고 새로운 느낌이 없이 그 기존 우리가 타고 있는 내연 기관과 동일한 주행 느낌을 이제 지녔지만 테슬라보다 월등한 어떤 품질과 완성도를 가진 차가 바로 이제 이트론인데 비싼 돈을 주고 그에 상응하는 옵션이나 어떤 차의 완성도를 누릴 것이냐 아니면 비싼 돈 주고 그에 상응하는 어떤 신문물을 경험할 거냐 뭐 이 정도의 어떤 문제인 것 같습니다. 뭐가 더 좋다라고 얘기하기도 되게 애매한 왜냐면은 이제 장점과 단점이 너무 둘 다 확연하게 다르기 때문에 개성이 너무나 다르다 보니까 제가 만약에 이 두 차 중에서 이제 고르라고 한다고 해도 이제 뭘 막상 딱 고르기가 힘들 정도로 개성이 너무나도 다른 이 두 차종인데 글쎄요 뭐 가장 좋은 것은 이제 시승을 해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거 사시는 게 진리잖아요. 네. 이제 한 가지 이제 확실한 것은 테슬라가 전기차 시장을 이제 주도를 하고 있었지만 아우디 이트론이 이제 나오면서 뭔가 이제 고객들이 눈을 돌릴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라는 것은 이제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다라는 것, 선택지가 하나 늘어났다는 것이 이 아우디 이트론의 출시가 가지는 그런 의미가 아닌가 싶습니다. 뭔가 새로운 것을 추구하시는 분들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테슬라 쪽으로 기우실 것 같고 가성비라든지 어떤 안정적인 것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제 아우디 이트론으로 마음에 기우실 것 같은데 두 차종 다 시승해 보시고 잘 고려하셔서 좋은 선택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또 다음번 리뷰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